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그리고 가시적인 그 사물들의 관계,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혀가지고 해명도 될 뿐만 아니라 예측도 가능하게 해서 이 자연을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서양의 주된 문명의 흐름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분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영성이 상실된 세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이 워낙 중요하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이 세상에서, 그 영성 얘기를 뜬금없이 던질 수는 없기 때문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보는 게 이게 다가 아니다. 윤리학의 시작을 소크라테스 이래로 최고선의 문제로부터 한다라고 하면서 서양 철학사를 나름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최고선이란 무엇인가의 물음에 1차적인 대답은 일단 쾌락주의다. 두 번째로 나온 자기 보존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거는 인간의 구른트볼렌, 그러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어떤 욕망 내지는 동기 내지는 추구의 그 근본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 인간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것은 가치 있는 삶,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다. 그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가 진정한 의미의, 심원한 의미의 행복을 맛보는, 기쁨을 느끼는 존재다. 궁극적 목적을 상정한다고 할지라도 실제 우리 행위를 규정하는 것들은 그런 수단적인 차원의 동기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그 측면에서도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논의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나름의 본질 규정을 가지고 가는 거다. 가치 있는 삶의 추구와 관련되는 것은 삶의 성취나 아니면 충만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손쉽게 얘기하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자기 실현이거든요. 제가 이제 보는 슈페만은 환원주의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다. 보편적인 어떤 그 뭐 존재에 의해서 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선일 수도 있고, 인간은 그런 걸 추구하는 존재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어떤 규정성, 환원성 이런 거는 사실 없어지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나의 의지를 정화시키고 나의 인식을 가다듬고 조금이라도 낮게 만들고 뭐 이런 거밖에 없지 않냐라는 겁니다. 가치 서열이 다 정해져 있으면 피라미드 끝에 최고의 무언가 있어야 될 거다. 그렇죠.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냥 더 나아갈 뿐이지. 안녕하십니까. 롱테이블 세미나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로베르트 슈페만의 모랄리쉐 그룬트베그리페 계속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이야기를 나눌 부분은 2장과 3장. 2장의 제목은 사람 만들기, 뭐 인간 만들기, 양육이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유아들을 어떻게 하나의 온전한 사람으로 키워낼 것인가에 관한 문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 혹은 이제 교양 쌓기, 교양 교육, 뭐 이런 제목 혹은 주제인데요. 이것은 이제 인간이 어떻게 조금 더 질 높은 수준 있는 인간으로 발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좀 고리타분하고 오히려 좀 교육학 쪽에 가까운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내용이 매우 재미있고 심오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슈페만의 철학 자체가 그 핵심이 여기에 모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중요한 장이고요. 오늘 이 중요한 장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두 분 선생님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명예교수이신 박창구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교원대학교 윤리교육과 유지한 선생님 또 모셨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겁게 시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롱테이블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실은 1장이 서론격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본론에 들어오자마자 슈페만이 꺼내는 얘기가 사실은 가르침 혹은 뭐 교육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사람은 사실은 이제 보통은 교육 이런 얘기는 좀 뒤쪽에서의 이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 좀 행위 지침처럼. 그런데 이게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왜 그는 그렇게 배치를 했을까요? 뭐 처음에 플라톤 얘기 나온 데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그 이렇게 규범적인 얘기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본 바탕 이런 것서부터 얘기를 풀어가는 거 아닐까요? 예, 뭐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아마 이 장에서 그 인간은 또 기본적으로 동물이지만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어디서 비롯될까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물에서 사람으로 이게 양육이라고 원래 되어 있는 걸 지금 뭐 사람 만들기인 거니까 동물성으로부터 인간성으로 나아가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아마 말하기 위해서 교육과 관련된 양육 내지는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논의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장의 중심 주제가 되는 것이 제목은 사람 만들기이지만 결국은 뭐 이 독일어로 그룬트볼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의욕이나 동기 뭐 또는 욕구 이게 뭘까를 탐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 결국에는 이런 거잖아요. 보통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유 선생님이 슈퍼맨을 보는 시각과 예. 사실은 제가 보는 시각이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네. 유 선생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보셨냐 하면 일종의 인간이라는 본질, 본성을 슈퍼맨은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인간이 윤리적 어떤 뭐 판단이나 행위들을 해나가는 이러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신 거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렇게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아마존 S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네네. 사람들이 네. 이제 인간의 어떤 낫두어에 걸맞지 않는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어떤 방식이 보편성을 지니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신 거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근데 저는 이제 반면에 낫두어나 이런 본질 혹은 본성으로 접근한 것 같지가 않다 이 사람이. 그리고 제가 이제 빛의 형이상 네네.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건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저한테는 본성이라 그랬을 때는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지 환원적이에요. 굳이 그 과학적 환원주의는 아닐지 몰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환원적이거든요. 인간이라는 건 이런 존재고 규정을 해주고 그럼 그 규정에 맞냐 안 맞냐 라는 걸 가지고서 간다라는 건데 제가 이제 보는 슈페만은 이 사람은 환원주의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다라는 것조차도 환원적인 한, 본질주의적인 한, 뭔가 좀 이거는 인간을 어떠한 틀에 구속을 시키는 것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인간을 너무 좀 한편 좀 오만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인간이 인간보다 더 어떤 그 보편적인 어떤 그 뭐 존재에 의해서 그것이 뭐 신일 수도 있고 말씀하셨지만 아니면 선일 수도 있고 내가 그냥 인간은 그런 걸 추구하는 존재다 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어떤 규정성, 환원성 이런 거는 사실 없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무한대를 접하는 누군가가 무언가 환원주의적으로 규정되는 유한성을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규정이라는 건 어쨌든 유한적인 거잖아요. 그런 층위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예를 들어 교육을 통해서 무언가를 내가 바람직한 인간이라고 한 걸 만들어 보겠어. 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만들어 보겠어 그러면 그 인간이 되면 끝이잖아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제가 보는 네. 슈페만은 그게 무한하기 때문에 어차피 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그럼 뭐냐? 인간은 자기 의지를 정화시키고 자기 의지를 정화해서 그 무한하지만 그 자기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물론 항상 갭이 남겠죠. 언제나 갭이 남겠죠.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게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거는 내가 나의 의지를 정화시키고 나의 인식을 가다듬고 조금이라도 낮게 만들고 뭐 이런 거밖에 없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사실은 제가 그 머독 얘기를 저번에 드렸었는데 그 머독의 입장과 슈페만의 입장이 유사하다고 가정한다면 머독이 드는 예는 외국어 배우기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배울 때
누군가가 외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심지어 자국인조차도 나는 완벽하게 언어를 구사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언어라는 건 사실은 무한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룰이 있고 문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제가 한국어를 네이티브라는 사람이고 그 이제 뭐 러시아어를 배우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한국의 속성을 최대한 버리고 의지를 정화시키고 의지를 정화시키고. 왜냐하면 외국어 배울 때 제일 방해가 되는 게 자꾸 한국식으로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이런 게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더군 복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슈페만도 제가 어딘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복종이라는 표현을, 서브네이트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어에 철저히 복종을 해야 나에게 러시아어가 들어오지. 여기서 말하면 현실이겠죠, 그게. 들어오지. 그거를 자꾸 내가 의지를, 한국어 의지를 자꾸 가지게 되면은 이게 튕겨나가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외국어를 미국에 3년 동안 유학을 하시고서도 영어를 잘 못하시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인간이라는 본질을 일단 1차적으로 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건 결국 나를 고양시키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무한대를 향해 가는 길이다. 그러나 내가 무한해질 수는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정렬이 등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저는 그 견해에 그렇게 크게 반대하지는 않지만 세부적인 상황에서는 조금 달리 보는 면은 조금 네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동물성에서 인간성으로를 위해서 여기 지금 그 양육 내지는 사람 만들기, 그 다음에 교양 교육이 나왔다라고 이제 2장과 3장에 그걸 먼저 배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까도 이게 일단 철학, 윤리학의 시작을 소크라테스 이래로 최고선의 문제로부터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서양 철학사를 나름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소크라테스로부터 출발해서 최고선이란 무엇인가의 물음에 1차적인 대답은 일단 쾌락주의다. 그게 인간이 근본적으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가 결국은 최고선의 문제고, 그게 궁극적 목적의 문제인데, 첫 번째 대답으로 나온 쾌락주의가 나름 통찰이 있지만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로 나온 자기 보존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둘을 묶어서 얘기하건 따로 떼서 얘기하건 그거는 인간의 구른트볼렌, 그러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어떤 욕망 내지는 동기 내지는 추구의 그 근본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 그러면 그게 뭐냐? 그 문제에 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쾌락이나 주관적인 복지는 아닌데 심원한 의미의 행복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성공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다가 3장으로 넘어가면서 결국 가치 있는 삶이라는 이야기로 되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은 그 앞에 나오는 자기 보존이나 아니면 그 쾌락의 추구는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걸 벗어나서 인간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가치 있는 삶,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다라는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가 진정한 의미의, 심원한 의미의 행복을 맛보는, 기쁨을 느끼는 존재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치 추구의 영역을 열어놨다는 측면에서 환원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견해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결국 슈페만은 인간은 그렇게 어떤 객관적으로 서열화된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 거기서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존재는 그 가치 서열에 부합하는 가치 추구를 하는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어떤 인간의 본성적인 측면은 넓은 의미로 규정해 놓고 가는 존재다,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저는 있다는 이야기고, 그 점에서 조금 공정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가치 추구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설정한다고 할지라도 쾌락이나 자기 보존과 관련되는 이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매우 중요한 동기 유발의 수단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대부분 어떤 행위를 궁극적 목적을 상정한다고 할지라도 실제 우리 행위를 규정하는 것들은 그런 수단적인 차원의 동기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그 측면에서도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논의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나름의 본질 규정을 가지고 가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쾌락주의에 대한 논의는 상당 부분은 그럴듯하게 보여요. 근데 자기 보존을 동물적 수준과 이퀄을 시키는 것은
서양 철학의 일반적 전통하고도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시 얘기했는데 서양 철학 내지는 서양 윤리학에서 인간의 행동의 동기 구조나 여기서 얘기하는 그 구른트 볼렌과 관련된 논의는 크게 쾌락주의 노선과 아니면 자기 보존을 강조하는 노선 두 가지가 이게 대립하고 있거든요. 그럼 쾌락주의에 관련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졌는데 자기 보존과 관련된 논의는 동물적인 자기 보존의 수준에서 그 다음 단계로 이성적인 자기 보존에 관한 논의는 스토아파의 매우 중요한 주제이고 이 이야기는 그대로 와서 결국은 뭐 홉스식의 자기 보존이건 아니면 스피노자식의 코나투스가 되었건 특히 이 스피노자식의 코나투스에서는 동물성보다는 지성의 자기 보존으로 넘어가는 맥락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논의들은 여기서는 자기 보존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동물적 수준으로 한정하는 데서도 슈페만의 나름의 의도가 보이는 거고 그 이후에 가치 있는 삶의 추구와 관련되는 것은 그러면 그거를 이제 삶의 성취나 아니면 충만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손쉽게 얘기하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자기 실현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니라고 보시고 저는 네, 맞습니다. 그쪽에 가깝다고 보고 이제 조금 그 이제 거기 있습니다. 조금만 예. 아주 박사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근데 아주 간단하게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냥 쾌락주의와 자기 보존의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간다. 왜냐하면 쾌락주의가 되었든 자기 보존이 되었든 혹은 더 나아가서 인간의 본성이 되었든 텔로스가 되었든 환원적이거든요. 다. 쾌락으로 되죠. 환원되고 본성으로 그렇습니다. 환원되고 자기 보존으로 환원되는데 이 사람은 그 자체가 일단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윤리에서. 그러니까 애매하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환원주의자 입장에서는. 근데 왜냐면 이 사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쾌락이라 그래 환원했지? 근데 알고 봤더니 봐봐 쾌락 환원될 수 없잖아.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인간이 만족을 위해서 뭘 좋은 일 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자기 보존도 동물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인간들은 저기 뭐 명령에서 내가 죽기도 하고 간단치 않은 문제다 이게. 그러면 인간이 그러면은 윤리라는 것이 어디에 발견되느냐? 결국에는 인간이 무언가 좋은 것을 보고서 좋은 것을 최대한 좋은 것을 더 가기 위한 어떤 노력 정도 이상의 것이 아니다. 가치 서열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치 서열 문제도 이 슈페만의 사실 숨은 의도는 가치 서열이 다 정해져 있으면 피라미드 끝에 최고의 무언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냥 더 나아갈 뿐이지. 그것이 다 일종의 무제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아는 만큼 보인다 거죠. 두 분 말씀 듣고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두 분의 지향이 은근히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은근히가 아니고 대놓고 드러나는 것 같아요. 슈페만의 관점은 내가 보기에는 이 현대 문명, 특히 자본주의 문명의 주류 흐름 속에서 이게 유물론으로 계속 기울잖아요. 우리가 그 중세가 무너지고 나서 사실 서양의 근대라는 거는 계속 그 유물론으로 지향해온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그리고 가시적인 그 사물들의 관계,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혀가지고 해명도 될 뿐만 아니라 예측도 가능하게 해서 이 자연을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서양의 주된 문명의 흐름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거기에 탁 드러나는 게 뭐냐면 쾌락이다. 유물론자들이 볼 때 제일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인간이나 모든 생명은 다 쾌락이라는 거는 물론 목적은 아니에요. 부수적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 보존이라는 목적 달성, 자기 보존 플러스 번식을 위한 목적 달성의 중요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게 가시적으로 탁 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거기가 중심인 줄 알지 마라. 그 다음에 자기 보존 자체도 최종 목적은 될 수 없다. 뭔가 어떤 의미를 지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신이었고 당연히 신적 질서가 세상을 지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적인 것 이외의 배후에 더 중요한 근본적인 에너지와 지향이 가치가 거기다 있다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게 서서히 퇴색되면서 당연하지 않은 게 돼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보기에는 이 종교적 깊이가 있는 분이 보기에는 개탄스러운 거죠. 네, 그 방향 자체가 근데 그걸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 유물론에 완전히 경도된 이 세상에서 무슨 들으려고 안 하니까 매력이 없어 보이니까
아주 그 얘기를 이제 쉽게 이제 풀어가는 형식을 취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자본주의화되고 유물론으로 기울면서 영성을 상실한 거예요. 이런 분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영성이 상실된 세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이 워낙 중요하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이 세상에서 그 영성 얘기를 뜬금없이 던질 수는 없기 때문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보는 게 이게 다가 아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면 가장 지혜롭게 보여줄 것이냐 하는 심사숙고한 전략으로 시작한다고 네, 생각해요. 네, 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게 영성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유전세 입장이라면 그 가장 뭐라 그럴까요? 그 파괴해야 될 적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